안녕하세요. 따투투 파원 보고드립니다. 한국 대표팀은 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4차전을 오는 15일 이라크 대표팀과 한국 시각으로 20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양 팀은 현재 비주에서 7점으로 승점이 같으며 골 득실차에서 앞선 한국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경쟁자 이라크의 승점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으며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의 FIFA 랭킹은 55위로 요르단보다 높으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최근 이라크의 기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은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도 거론되었던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11일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3차전 팔레스타인을 1대0으로 제압하며 최근 7경기 A매치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홍명보 감독과 한국 대표팀 후보였던 카사스와의 대결에서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찍어 누르며 압도적 대승을 거둘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경기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협회에선 요르단전을 마친 대표팀 선수들의 피로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세기 편으로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라크 대표팀 역시 한국팀과 마찬가지로 전세기를 이용하여 한국에 도착을 하였고 또한 열악한 경기장 상태로 현재 논두렁 잔디라 불리고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대신 비교적 잔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경기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라크 대표팀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꾸준히 축구 산업에 투자를 지속한 결과 현재는 서아시아의 강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유럽 이중 국적 선수 역시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른 이라크의 높은 신장과 다양한 세트피스 전술은 상대팀으로 하여금 매경기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데드볼 처리에 능숙한 왼발이 주발인 아미르 알 암마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스웨덴 연령별 대표 출신으로 박스 투 박스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볼을 굉장히 잘 다루는 테크니션 우수한 킥 능력을 보유한 이라크 중원의 핵심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기본적으로 4-2-3-1 전형을 선호하며 아람마리 선수와 함께 암자드 아투안 혹은 사파 하디 선수가 짝을 이루며 더블 볼란치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중원 지역에서 높은 활동량과 수준 높은 볼 키핑 능력, 잘 정비된 이라크의 수비 조직력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대이변을 만들어내었던 경기, 이라크가 우승 후보 일본을 2대1로 격파할 당시 멀티골을 터뜨린 이라크 간판 공격수 아이멘 후세인은 최근 부상에서 회복되어 대표팀에 복귀하였으며 10일 팔레스타인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빠르게 폼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라크의 후방 지역엔 우수한 킥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으로 내려와 수비수들을 곧잘 이끌어내며 큰 신장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도 능한 지능 높은 공격수 아이멘 후세인을 겨냥해 롱킥을 자주 시도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며 오른쪽 위거인 아브라임 바예시가 뛰어들어가는 공간에 양질의 패스를 넣어주는 식의 공격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을 잡았을 땐 빠른 속도와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1대1 대결을 선호하는 편이며 한국팀 왼쪽 풀백인 이명재 선수가 많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한 바예지 선수는 오른쪽 풀백인 후세인 알리 선수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정발 윙어로서 오른쪽 측면에서 클래식하게 돌파하는 빈도와 성공률 역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 바예시 선수는 좌우 측면을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의 풀백이 자리를 비우는 등의 우리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면 뒷공간을 뛰어들어가는 등의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선수라 판단됩니다. 축구협회의 홍명보 특혜 논란 및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상 재회 여파 그리고 경기 전부터 요르단 기자들의 날선 인터뷰에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요르단 원정길에 올랐던 홍명보는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기세 좋은 요르단을 상대로 2대0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며 우리 한국 대표팀의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팀 주축 황희찬 선수의 부상으로 의도치 않은 교체 카드를 사용했어야 하는 상황과 좋지 않은 초반의 흐름 속에서도 잘 버텨내며 빠른 시간 선제 득점을 성공한 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팀 선수들은 한층 편해진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라크 전까지 그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아시안컵 요르단전에 아픔이 있었던 이강인 선수는 경기 결과에 만족을 하였으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우 및 김민재 선수는 외부의 시선과 달리 대표팀 내부 분위기는 매우 좋은 편이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라크전을 치르는 선수들의 컨디션과 멘탈적인 안정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전 선발 라인업 예상입니다. 골키퍼 자리는 김승기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였지만 홍명보의 굳건한 신임을 받고 있는 조현우 선수가 계속해서 골키퍼 장갑을 착용할 것으로 보이며 4백 라인은 요르단전과 동일하게 주장 김민재 선수가 소속팀과 동일한 왼쪽 센터백의 자리에서 오른쪽 센터백을 소화하는 동갑내기이자 발밑이 부드럽고 영리한 조유민 선수와 짝을 이뤄 든든하게 후방 지역을 지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쪽 풀백 자리는 요르단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서령우 선수는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더불어 공수 지역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레프트백인 이명재 선수의
좋은 왼발 킥 능력은 직선적인 한국 대표팀의 공격진의 기회 창출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우 선수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4백 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 풀백이 전진한 상황 후방으로 내려와 3백을 형성하는 라볼 피아나의 형태의 중심 선수로 기용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미래이자 이미 대표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원이 강한 이라크에게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역시 소속팀에서의 레지스타 역할을 맡은 것과 같이 후방으로 내려와 중원의 힘싸움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될 것이며 이라크의 파이널 서드에서의 창의적인 연계 플레이와 드리블 돌파, 데드볼 찬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해결사 역할이 필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요르단전에서 12경기 만에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오영규 선수와 배준호 선수의 선발 기용 여부입니다. 두 선수는 후반전에 출전하여 공격뿐 아니라 성실한 수비 가담과 높은 활동량을 선보였는데요. 특히나 요르단전에서 미친 스텝과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준 배준호 선수가 대표팀의 주전 윙어로 자리 잡기 위해선 만약 이라크전 첫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게 된다면 손흥민, 황희찬 선수 못지않은 무게감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르단전에서와 같은 크랙과 같은 역할을 이라크의 견고한 수비진과 특히나 능숙한 오른쪽 백인 후세인 알리 선수를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다면 북중미 월드컵까지 배준호 선수는 왼쪽 윙어 자리에서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강력한 경쟁자로서 대두될 수 있는 훌륭한 잠재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팀에서 조금은 저조한 주민기 선수와 달리 현재 가장 폼이 좋은 오현규 선수는 요르단전에서까지 골을 넣으며 소속팀 포함 4경기 연속 골 행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가 골을 넣기 전 자신있게 선보인 가벼운 몸놀림과 시저스 동작은 너무나도 유효하게 작용을 했고 그 후에 연결 동작으로 보여진 골키퍼가 반응조차 못하는 미친 발목 힘에서 나온 대포할 슈팅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으며 이라크전에서도 오영규 선수가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비록 2대0으로 승리를 하였고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였지만 홍명보의 최대 약점이라 평가받는 상대팀 박스 지역까지의 세밀한 공격 전술이 부족하며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중원을 활용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슈팅 숫자 역시 높은 점유율과 달리 요르단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기존에 선제골을 넣으며 수비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경기와 달리 만약 이라크에게 선제골을 실점당하고 그들이 내려앉는 촘촘한 두 줄 수비를 했을 경우 홍명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병술에 능한 홍명보 감독은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1대1 돌파와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문선민, 이승우 선수를 대체 발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요르단전에서 공수 전반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배준호, 오영규 선수, 홍현석 선수까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전처럼 우리 대표팀이 주장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초반에 거센 상대팀의 흐름을 잘 버텨낼 수만 있다면 황인범, 이강인, 김민재, 이명재 그리고 벤치에 백승호 선수까지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선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라크전에서의 선제골 여부가 그 어떤 경기보다 중요하며 만약 선제골을 실점한다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그 상황을 풀어나갈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따뚜 풋볼을 되겠습니다. 이라크전 좋은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